바깥에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벚꽃이 진다는 게 안타까워 벌써. 폈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데 벌써 지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울산하고 여기 이제 부산, 뭐 양산 요 근처에는 뭐 코로나는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조용하니까 다행이에요. 공부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교재는 몇 쪽이냐면 145쪽입니다. 145쪽. 자, 145쪽에 가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하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 공부를 할 때 한 과목이 아니고 여러 과목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는 내용 그냥 여기에 계신 분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저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 다 알아들었어. 근데 문만 열고 딱 저기만 나가면 반은 까먹고 없어. 우리가 지금 공부의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무조건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설령 틀리더라도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금 배우는 제목이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그럼 이걸 보는 순간에 머릿속에 뭔가를 떠올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 이제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그럼 그 내용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뭐를 배웠느냐면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 즉 중개계약을 배웠다고. 그럼 그 전속중개계약에 딱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나와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즉 서식에 공개의 동그라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단어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게 거래 정보망이에요. 그 거래 정보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어디를 배웠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서 업무 지역 범위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지역 범위가 어디예요? 전국이. 누가? 부칭 6조 원칙 사무소 소재지 시도 예외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을 했을 때 그게 배우는 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침에 이 문제가 나갔어요. 자, 이 문제를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토시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시험 지문은 딱 5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럼 그 5개 지문을 읽으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바로 판가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정말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글을 읽고 이걸 맞고 틀리고를 찾는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거래 정보 사업자예요.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세한 건 안 배웠지만 머릿속에 이 정도는 들어있다고. 전국에서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2개 시도 이상에서 각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이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까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 뭐를 공개해요? 정보를 공개해요. 그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중도, 수도, 소공, 예공이라는 정보를 공개를 해요. 그렇죠?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로 와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 정보 사업자인데 여기에 출연하는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높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국장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여기서 무슨 말이 파생이 되느냐 하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 정보 사업자를 지정하는 사람은 누가? 국장. 그럼 이게 운영 규정 제정을 해서 국장한테 승인을 얻어야 돼. 그럼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 정보 사업자가 잘못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사람도 누구예요? 국장. 그렇죠? 거기에 벌써 1번에 답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거기에는 높은 사람이 누구밖에 안 나오냐면 국장밖에. 근데 5번에 가보면 누구가 나오느냐면 시도에서.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제 하는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공부라는 게 별것이 아닐 수가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이거는 딱 어느 시험에 한정되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안 되고 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떤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높은 사람은 국장만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 중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만 나오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만.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장하냐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등장하지 않으니까 중개보조원도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시험지문에 이런 게 나와서 답으로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느냐. 자, 이게 우리 교재로 따지면 어디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냐면 146쪽에 146쪽. 자, 146쪽에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갖다가 제가 여기에 그려요. 여기에 그려요. 자, 여기 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하나 드려요. 맨날 했던 얘기예요. 너무 열심히 책에 어디에 이런 그림이 있나라고 보여줬으면 이걸로 끝이야. 왜? 우리가 요 수업은 요번 달까지 그쵸? 길어야 요번 달하고 뭐 다음 달 초 5월 첫째 주까지만 이 책 봐요. 그 다음에 이 책 안 봐. 아니 뭐 세법 여러분들 요약집 왜 샀는데? 그쵸? 그 다음 달 되면 요약집을 공부해요. 그럼 요약집에는 우리가 여기에 적힌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거에 신경 쓰지 말라고. 너무. 실망할 게 아니라. 그럼 지금까지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열심히 쓴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머릿속에 넣으려면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거 글을 읽으면 머릿속에 안 남아. 근데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어떻게 해요? 남아. 그렇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책에 너무 예쁘게 빨간 줄 파란 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자, 그래서 봅니다.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정보를 어떻게 교환하냐.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게 어디로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을 통해서 정보가 공개돼서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어떻게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매도 의뢰인이 있어요. 매도 의뢰인이 집 앞에 있는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매도에 관한 전속중개 계약을 맺습니다. 매도에 관한 전속중개 계약을 맺으면 A라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의무가 발생해야 하네요?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야가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우리가 일간신문을 공부 안 한다 그랬어.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이게 부동산 거래 정보. 이게 컴퓨터상이에요. 가상의 시장이에요. 여기에다가 뭐를 공개하느냐면 중도, 수도, 소공, 예공하는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여기에 최소한 전국에서 500명 이상이 와야 돼. 그럼 여기 500명이 있으면 한 사람이 100건씩 올리면 물건이 몇 개가 되냐면 50만 개.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럼 이게 전국에 10만 명이니까 더 많다라고 봐야 된다고. 최하 500명이어야 되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엔 반대편에 매수 의뢰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가서 소장님 집 하나 구해주세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물건지 지역에 있는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야 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그보다 더 쉬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서 원하는 조건을 넣는 거야. 아, 여러분들 맨날 컴퓨터 만지잖아. 그렇죠? 휴대폰 만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매수 의뢰인이 집 앞에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매수에 관한 전속중개 계약을 맺으면 여기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물건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건을 갖다가 자기가 직접 없으니까 여기 가서 뭐를 하냐면 탐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원하는 조건을 금액은 얼마, 지역은 어디, 그 다음에 층수는 몇 층, 세대수는 몇 세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나 없나 이런 걸 딱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딱 키면 얘가 알아서 도로록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여기에 자료가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기 있는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요 물건이 나왔으면 요 물건을 들고 여기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5번째 요 사람한테 소개를 해야 돼. 그래도 요 물건은 자기 거예요? 아니요? 아닐 거예요. 남의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중에서 요 물건이 마음에 들었어. 요 물건이 마음에 들면 개업공인중개사 이제 물건이 있단 말이야. 물건이 있으면 내 물건이 아니니까 6번째, 이 물건 소유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매수인이 있는데요 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꼭 계약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들 둘이가 의사소통에 대해서 여기 있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매도 의뢰인에게 이제 얘기를 해야지. 요렇게 물건이 찾는 사람이 있고 가격은 요래요래해서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그래서 여기에 물건에 매수인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요 두 사람이 이제 의견 소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도 의뢰인과 여기 있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여기 있는 매수 의뢰인
중개인가 여기 있는 B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만나서 8번째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죠. 그러면 중개가 완성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뭐가 하나가 남느냐면 여기 있는 요 물건은 삭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요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마지막에 9번째 요 물건을 삭제해달라고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느낌상 이 순서를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거는 옛날의 시험 문제예요. 이제는 이거 순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고. 왜? 우리가 계속 이걸 만지니까. 제가 시험을 칠 때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 만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려워. 이 뭐 순서도 외우려고 그래야 돼. 이제는 외우고 마고 할 게 없어요. 자, 요렇게 해서 중개가 일어나는 게 이게 뭐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에요.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장. 자, 그러면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 정보 사업자인데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흐름을 어디에서 배웠느냐 하면 가장 쉬운 거를 갖고 올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잖아. 등록의 요건이 몇 개냐면 4가지. 이름하여 뭐요? 자실사결. 마찬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그러면 자실사결의 요건을 갖췄으면 가가 개설 등록 신청하려면 제출하는 서류가 뭐냐면 교사, 여공신. 똑같이 야도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흐름이 똑같다는 거예요. 요 요건과 서류만 다를 뿐이지 흐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해 주는 사람은 누가? 아는 사람이 국장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이 국장한테 제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서류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게 이 서류인데 다행히 야들 둘이는 99.9%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서류나 요건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기억이 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흐름을 다 아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요, 흐름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이따가 책을 보여주겠지만 여기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신, 사, 정, 공, 컴퓨터, 통 이렇게. 자, 요 내용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서류를 제출할 때 우리가 행정기관에 갈 때 돈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 돈을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행정기관에 돈을 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6가지. 자격시험, 응시, 자격증, 재교부, 개설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재교부. 그럼 거기에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공부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는 처음에는 진도가 안 나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공부하셔야 돼요. 이 공부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성적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공부는 이렇게 성적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부는 이렇게 성적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시험 치는 달이 10월 달에 예를 들어서 평균 65점만 맞자고. 평균 65점만. 적은 점수 아니에요. 65점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월이에요. 여기가 4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적이 여기 가 있는 거야.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언제냐고? 사람마다 달라. 이 사람마다 달라. 그 여기 올라오면 지금 점수가 몇 점이 딱 60점대거든. 그러면 시험에서 한 문제 모자라고 두 문제 모자라는 성적이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시험 치러 갈 때 여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이것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 그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 이런 과정에서 오만때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쓰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딱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 여기만 딱 가면 여기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이건 못 견딘다. 그죠?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올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 돼. 지금은 아직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돼. 여러분들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부에 대한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 제가 봤을 때 공부는 100% 계단이에요. 100% 계단. 가다가 올라갔다가 또 한참 가다가 올라갑니다. 나중에 가면 결국 이렇게 우상향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 해도 우상향. 그죠? 부동산 가격도 우상향이에요.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내려갈까? 큰일 나요. 어느 순간에 반등을 해야 돼. 그럼 여기가 우리가 반등하는 시점이 어디냐라는 걸 예측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쓸데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요 서류를 갖다가 내고 여기에 있는 이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지정을 누구가 하느냐면 국장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지정 신청을 하는 데까지 요걸 갖다가 며칠 만에 하느냐. 그럼 우리가 앞에서 개설 등록 신청은 등록 통지를 며칠 안 해요? 7일. 여기는 며칠 하냐면 30일이에요. 흐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흐름은 똑같은데 단지 날짜만 다르는 거예요. 자, 지정을 했으니까 누군가가 지정을 받았다가 되는 거예요. 지정을 받았어요. 지정을 받고 나서는 운영규정 제정을 해야 되는데 운영규정 제정을 몇 월 안에 하냐면 3월 안에.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은 몇 년 하면 1년 안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설치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금방 뭐라 그랬느냐면 여기에서 운영규정 제정은 3월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운영규정 제정은 3월인데 기준을 어디냐고 시험에서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3월이에요? 지정받은 날이죠. 근데 시험 문제는 이런 걸 갖다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한 날부터 운영규정은 3월 안에 했는데 그냥 읽으면 맞다니까. 시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드는 게 시험 문제. 자, 설치 운영은 몇 년이냐면 1년. 자, 그럼 여기에 운영규정 제정을 3월 안에 해야 되는데 3월 안에 하지 않으면 뭔가 잘못한 거란 말이에요. 설치 운영을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국장은 이런 5가지 사유에 생겼을 때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왜 할 수 있다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 밑에 것만 갖고 얘기해요. 자, 행정처분에 가면 취소와 정지로 나눠져요. 이게 자격 취소와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와 업무 정지와 자격 정지 6개가 있어요. 요 6개가 있는 것 중에 하여야 한다가 몇 개? 하여야 한다 몇 개? 2개. 그럼 여기 있는 뭐냐면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절대적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뭐가 돼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은 여러분들 이거 또 외웠단 말이에요. 부, 운, 정, 해, 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 흐름이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하는 거에 이게 공동중개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책을 통해서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지정요건 하는 걸 봐야 돼. 자, 147쪽에 가볼게요. 147쪽. 바로 우측에. 자, 거기 가보면 양갈로 2번에 지정요건이 나와요. 그쵸? 자, 그 밑에 가니까 뭐냐면 지정신청하고 나와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지정신청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로 지정받은 자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할 때 신청서 밑줄 그리고 신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서류를 첨부하여 누구한테 제출해요? 국장. 우리가 아는 사람은 국장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요 밑에 가보니까 1번에 지정 요건에서 정한 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 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자, 등록증 사본 밑줄,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밑줄, 그리고 사자에다 동그라미. 사자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할 때 정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할 때 컴퓨터 동그라미. 근데 앞에 뭐라고 되면 주대나고 돼 있다. 주대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각각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 주된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부가통신사업신고서 할 때 부가통신할 때 통자에다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친 게 지금 뭐가 되냐면 신사전공 컴퓨터 통해. 자, 요거 신은 뭐냐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말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기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면 500명이에요. 2개 시도 이상에서 각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이 가입을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뭐가 되냐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뭐가 되냐면 사본이에요. 이래야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전국에서 몇 명이냐면 500명. 몇 개 시도에서 2개 시도에서 각각의 시도에서 몇 명? 30명. 요 단어를 증명하는 사업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만이 이게 전국적인 망이라는 걸 입증이 되는 거예요. 자, 요 정은 뭐냐면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한부가 있어야 돼요. 자, 이거 왜 한부가 있어야 되냐면 이 요건에 정보 처리 기사를 몇 명 확보해야 되냐면 한 명을 확보해야 돼요. 한 명을 확보했다는 게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요 공은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한부예요. 그럼 여기에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해요? 한 명을 확보해야 돼요. 자, 이 컴퓨터는 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국장이 정하는 컴퓨터를 뭐가 돼요? 갖출 것.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통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 사업자로 지정을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럼 요 좌측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뭐 할 것? 지정받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면 지정 요건과 제출하는 서류가 같다 다르다? 같다는. 신청서는 뭐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외운다고? 신사전공 컴퓨터 통해. 그럼 머릿속에 신사전공 컴퓨터 통을 외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가 된 사람은 지금 계속 마음속으로 신사전공 컴퓨터 통, 신사전공 컴퓨터 통 이렇게 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해야 외워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출을 하면 국장이 이상이 없으면 뭘 한다고? 지정. 며칠 만에? 30일. 그러면 지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망을 운영하려면 뭐를 만들냐면 운영 규정을 만들. 운영 규정은 뭐냐면 내한테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내면 물건 몇 개를 갖다가 공개를 해 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을 안 줬을 때는 어떻게 탈퇴를 시키겠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게 운영 규정이에요. 자, 지정받고 나서 몇 월? 3월. 자, 그럼 운영 규정만 제정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망을 정확하게 다 갖춰야 돼. 언제 안에 해야 돼요? 1년. 그냥 흐름만 알면 이거 외우는 거는 금방이에요. 요 과정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금방 외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계속 해야 된다. 지정 취소를 당할 수 있다. 지정 취소를 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누구도 가능하냐면 개인도 가능하고 누구도 가능하냐면 법인도 가능하다. 개인은 그냥 일반 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법인은 뭘 말하냐면 회사를 만든 사람을 법인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런 걸 낸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중개법인은 일반 법인은 돼요. 중개법인은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면 그냥 생각하면 법인이 되니까 중개법인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중개법인은 중개업 플러스 겸업을 몇 가지만 해요? 6가지. 그 6가지 안에 요게 있나 없나로 가야 돼요. 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6개 안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중개법인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인은 되는데 중개법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게 지정을 받은 사람의 지정 취소 사유는 부운정해리. 자, 부자가 나오면 무조건 거짓 부정이에요. 거짓 부정한 방법인데 여러분 여기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 지정 취소란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가 되냐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 했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에 온 운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지정 요건에서부터 지정 철자에 운자가 딱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뭐가 돼요? 운영 규정. 이게 운영 규정이에요. 그러면 운영 규정대로 운영을 하지 않다가 잡히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정이 나오면 뭐냐면 이 거래정보망, 거래정보사업자는 전부 뭔 자냐면 이 전부 정자예요. 그럼 여기에서 뭐를 갖고 먹고 사느냐면 정보를 교환. 이 정보를. 그래서 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뭐를?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가 나오면 뭐냐면 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개인은 사망, 법인은 해산. 그러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요 일이 나오면 자, 요 일자는 여기 일자밖에 없어요. 지정받고 나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지정 취소 사유는 뭐라고 외운다고? 부운정해일. 그럼 자, 여기에 가보면 여기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에 여기가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운정해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를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느낌을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가 1, 2월 달에 들었던 사람은, 아,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달라질 거고, 아, 올 처음 들은 사람은 외워야 될 게, 우리가 보니까 요 흐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있는 신사, 전공, 컴퓨터, 통 외워야 되겠네.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부, 운, 정, 해, 일 외워야 되겠네. 외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봐야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147쪽 설명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을 두 장을 넘겨서 150쪽에, 자, 양갈로 4번에 지정서 교부 제일 위에 줄에 며칠 하고 나와요? 30일.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양갈로 5번에 운영규정 승인 지정받은 날부터 뭐가 돼요? 3월. 자, 근데 그 밑에 빈칸에 여기 핵심 정리 바로 위에 양갈로 6번을 하나 만들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은 여기다가 설치 운영이라고 하나 적어주는 거예요. 자, 설치 운영 뭐라고 적으면 돼요? 1년. 그렇죠? 이렇게 돼요. 여기 설치 운영 1년. 요런 얘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그림에 가보니까 이제 그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 그림과 요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요 그림과 요 그림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우측에 가보니까 새카만 네모 4번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 사유.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박스 안에 가니까 동그라미 1번에 거짓 그 바꿔 부정한 할 때 부. 자, 그 다음에 운영 규정할 때 운.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요. 자, 정에다가 동그라미. 다 거래정보만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랑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하나의 이를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해야 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해서 정보를 공개하면 지정 취소 사유라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냥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해 이렇게 했다. 그죠? 정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일자. 그 다음에 5번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할 때 사망. 그 다음에 법인은 뭐? 해산. 요게 이제 우리가 외울 때 뭐라고 한다고? 부, 운, 정, 해, 일. 자, 양갈로 2번에 가니까 청문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자, 요건 뭔 얘기냐면 여기에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우리가 행정처분은 취소와 정지로 나눠주는데, 여기는 요 자격 취소, 여기는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를 하기 전에 무슨 절차를 가냐면 청문회 절차. 그런데 이 정지는 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의견 제출의 기회만 줍니다. 차이가 있어요. 자, 취소를 하기 전에 무슨 절차? 청문을 하기, 좀 말해 갑자기. 취소를 하기 전에 무슨 절차? 청문. 자, 그 다음에 정지를 하기 전엔 의견 제출의 기회. 자, 근데 이걸 알고 있어. 이걸 알고 있는데도 시험 문제가 나오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 절 봐요.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느냐면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봐요.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회 절차를 거친다라고 하면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 행정처분은 취소와 정지로 나눠지는데 행정처분은 취소와 정지가 다 들어가잖아. 근데 취소할 때만 뭘 해요? 청문회 절차. 이해가 되죠? 그죠? 요런 느낌을 이제 가져가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취소를 하기 전에 청문회 절차를 거치는데, 이 청문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이 사망을 했는데 불러다가 청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개인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의 절차를 거칠 때는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봤고요. 자, 여기까지 중요한 얘기를 다 봤고, 이제 뭐가 하나 남았느냐면 조금 마장 어려우면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우리 교재 151쪽에 그대로예요. 위에 새카만 네모 3번 제일 위에. 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 나와 있어요. 자, 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냐? 여기에 있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떤 의무가 있느냐? 어떤 의무?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여기에 매도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여기에 공개해야 돼요. 그러면 의뢰인이 의뢰하지 않는 물건을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1번 의뢰하지 않는 물건을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요 의무예요. 의무 따로 적을 것 없어요. 잘만 보면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없는 물건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왜? 이 정보망을 보고 누군가가 이거를 갖다가 물건을 사러 오는데 이게 거짓 정보면 안 되잖아요.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이 의뢰한 물건만 공개를 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있는 매도 의뢰인의 경우에는 받은 이 정보를 공개한 의뢰인의 경우는 이 정보가 이게 교환이 돼갖고 공동중개가 일어나면 마지막으로 뭘 해야 돼요? 물건을 삭제하라고 통보를 해요. 요걸 해야 돼요. 자, 요걸 하지 않아요. 자, 요걸 하지 않아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한번 맞춰줬으면 좋겠어. 자, 요걸 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야의 의무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전속중개계약이나 일반중개계약을 맺어서 정보를 공개하는데 의뢰한 물건만 공개하지 없는 물건, 가라 물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중개가 완성이 되었으면 이 물건 삭제해야 되잖아. 삭제 안 하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죠. 자, 그러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1번 자격 취소, 2번 절대적 등록 취소, 3번 상대적 등록 취소, 4번 업무 정지, 5번 자격 정지. 업무 정지예요. 이게 업무 정지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예요. 자, 업무 정지인데 여러분들을 살살 이제 따뜻한 물에 이제 담그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지금까지는 아주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못 본 글자가 보여요. 그죠? 업무 정지에 가니까 3월도 있고 6월도 있고 1월도 있네. 뭐 글자가 자꾸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못했을 때 업무 정지인데 나중에 가면 이걸 또 구별을 해요. 오늘은 구별하라 소리를 안 해요. 이게 구별이 된다고. 요 중에 하나는 3월이고 하나는 6월이에요. 어느 게 더 나쁜 짓일까? 그러니까 요거 중에 어느 게 더 나쁜 짓일까? 거짓 공개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야는 업무정지 이게 6월이 기준이 돼요. 야는 업무정지 몇 월이 기준이냐면 이게 3월이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공부가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알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야의 의무가 있어요. 잘 봐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야도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도 여기에 정보를 공개하는 거면 뭐만 공개해야 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물건만 공개해야 돼요. 맞죠? 여기서는 야가 의뢰한 물건만 공개해야 되는 거고 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물건만 공개해야 돼요. 그 야도 마찬가지로 뭘 하면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야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야가 한 6개월치가 밀려있어. 아이고, 야가 6개월치 돈을 안 내고 있어요. 야는 3개월치 돈을 안 내고 있어. 그렇다고 야를 탈퇴시키면 좋겠는데 이 숫자가 약 한 550명밖에 없어. 다 잘라버리면 500명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야가 물건을 공개하면 기분 좋아 나빠? 나빠. 그래서 야가 3억짜리를 올리는데 울산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는 거야. 30억. 그러면 누가 이게 정보가 노출돼야 안 돼? 안 돼.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게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래정보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게 두 가지예요. 야도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에 요 두 개가 요게 의무인데 요걸 위반하면 요로 온다는 거예요.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뭐가 된다고? 지정, 취소, 사유. 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여기로 와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한번 가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양, 이, 사, 금, 매매, 협조. 자, 앞에 거는 빼고 비, 정, 공, 광고예요. 요 정이 뭐냐면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이게 뭐냐면 행정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야는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가 아파지려 그래요.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한번 해볼게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뭐라면 운명이 연설
광고 모니터링. 잘 외우셨어요? 자, 이제 요 다음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 운명은 누구하고 놀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자, 요 운명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공인중개사협회. 요게 연은 우리가 요거 알고 있는 거예요. 배웠어요. 뭐예요? 연수교육. 자, 요 설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배워요.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조금 이따가 저쪽에 가서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요 광고는 이 부당한 표시 광고예요. 부당한 표시 광고. 그래서 이거는 부존재, 다르게 차별적으로. 자, 그 다음에 요거 모니터링은 요걸 갖다가 정보망에 이 인터넷에 올렸을 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국장이 쳐다보는 게 이게 모니터링이에요. 요건데, 여긴 요 운명이 이제 뭐라는 걸 이제 또 따라가야 돼요. 여기는 요 명자는 운명이 할 때 요 명은 감독상의 명령이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여기는 요 운자가 뭐냐는 거예요. 요 운자. 여기는 요 운영 규정.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운영 규정은 여기에다가 뭐도 들어가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이면서 뭐가 돼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 제일 어려운 거야. 요 두 개가 제일 헷갈려요. 요것만 정복되면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시험 나오기만 기다려야 돼. 왜?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공인중개사법은 시험 문제 나오면 고마워해야 돼. 왜? 우리가 다 외운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외운 거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관련되는 얘기는 글자 한자 안 빼고 공부를 다 했어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한 개도 안 빼고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에 있는 거 한 번만 보여줄게요. 자, 151쪽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위반 시 제재하고 나왔죠.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에 가서 정보를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뭐가 나와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면. 이거 부운정해 일할 때 정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도 비정공 광고할 때 이게 정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밑으로 내려와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가봅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에 가보면 6월호 범위 내에서 뭐가 나와요? 업무정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정확하게 다 마쳤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 공부 다 했고, 자, 문제로 갈게요. 문제로 가서, 자, 동그라미 1번, 바로 동그라미 1번 갈게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장한테 어떻게 해요? 승인을. 몇 월 만에 받으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냥 받아야 된다고. 틀린 말 아니에요. 자, 2번에 가보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신청 서류에는 신청 서류가 뭐냐면 신사정공 컴퓨터 통해 전국 개업공인중개사 500인 이상의 가입 이용 신청서와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요. 요건 뭐에 관한 거예요? 신사할 때 요 사자에 관한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 1인은 반드시 고용돼야 한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말을 잘못 읽었는가 봐요. 공인중개사 1인은 반드시 고용돼. 자, 여기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몇 부가 있어요? 한 부. 그럼 공인중개사 한 명 있어야지. 근데 여기에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가면 틀려요. 개업공인중개사는 틀려요. 이해되죠? 그 뭐냐면 이게 직원으로 공인중개사가 한 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서 500명이 가입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만 되어 있어요. 요 갖춘 자가 누구도 되냐면 개인도 되고 누구도 돼요? 법인도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장과 시도의사이나 지정 취소 시 청문 권한은 국장에 있다. 오로지 누구만 돼요? 국장. 오로지 국장이라면.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정말 알고 보면 너무 허무해. 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몰라. 뒤에 있는 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답을 맞추는 게 됐다. 허무하기 짝이 없다. 그죠? 근데 시험 문제가 답이 뭐가 될지는 누구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가 153쪽으로 갑니다. 153쪽. 자, 153쪽에 가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이쪽으로 와야 돼. 자, 여기 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를 배우냐면 중개계약이라는 걸 배웠어요. 자,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계약인데 여기는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으로 나눠져요.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인이 다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물건을 의뢰하고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게 뭐예요? 일반 중개계약. 자, 전속 중개계약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 한 사람한테만 물건을 믿고 맡기는 걸 말해요. 전속중개계약. 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의무가 발생하고 의뢰인도 의무가 발생해요.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미안하니까 돈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는 위약금, 중개보수 100%를 줘야 되는 게 두 개. 하나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전속중개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해당되는 사람한테 교부를 하고 자기는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뭐를 해야 돼요? 정보를 공개. 정보를 왜 공개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정보를 공개해야만이 누군가가 이 물건을 보고 살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 7일 이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정보를 구하는데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못 외우면 오늘 수업은 꽝이에요. 정보 공개 내용 다 같이 시작. 중, 도, 수, 도, 소, 공, 예, 공 이래. 자, 그러면 요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가 공개됐으니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들 또는 일간신문을 깨우는 일반인들도 요거를 본다는 거예요. 보고 그 물건 마음에 드네라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한테 설명하는 걸 뭐라 그래요? 확인 설명.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 설명을 하는 내용과 정보 공개 내용이 완전히 동떨어져야 돼요? 비슷해야 돼요? 비슷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한테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이런 걸 들잖아요. 이제 제가 옷을 좋아해요. 실제로 옷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이제 요즘 돈이 없으니까 백화점에도 못 가. 아울렛에 가서 이렇게 쳐다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와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 어떤 옷 찾으세요라고 물어요 안 물어요? 물어요. 그럼 어떤 눈을 이렇게 주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와서 요 옷은 어떤 옷이고 가격은 요금 세일해서 몇 프로예요 라고 얘기한다. 이게 뭐냐면 이게 확인 설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이게 뭐라고? 확인 설명. 그럼 그 설명을 잘하면 옷이 마음에 들면 우리가 카드를 끊는 거예요. 카드를 끊는 게 우리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뭐는 거예요? 거래 계약서를 작성. 똑같은 흐름이에요.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설명 잘못하면 그냥 다른 집으로 가잖아. 여러분들 물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뭐라고? 확인 설명. 자, 확인 설명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를 보느냐면 교재 153쪽. 아무것도 아니에요. 153쪽에 25조. 중개 대상으로 확인 설명. 자, 요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여기 있는 법조문을 하는 게 있다가 여러분한테 묻는 내용이 다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요걸 따로따로 나누었을 뿐이지 지금 요 법조문 안에 요게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누구는 하고 돼 있어? 개업, 공인, 중개사는 언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자, 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있다가 보면 이게 뭐냐면 확인 설명의 내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를 당해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누구에게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이 사러 온 사람이에요? 팔러 온 사람이에요? 사러 온 사람. 그렇죠? 자,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고 설명하거나가 아니고 하고에 두 개 다 해야 된다. 하고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상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를 어떻게 해요? 제시를 해야 돼. 자,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요. 2항으로 내려가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으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으로 상태에 관한 뭐냐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요구 밑줄. 자, 그래서 여기에 가보면 우리가 무슨 글자가 나오냐면 자료 요구권 하거든요. 이게 자료 요구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배울 텐데 3항까지 보고 할게요.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자,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몇 년이냐면 3년이에요. 3년. 그 원본, 사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있는요, 전자문서를 보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뒤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9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쉬운 말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했을 때는 보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뭐 똑같으냐면 이거 다 똑같아요. 여기는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전자문서를 작성했을 때는 3년 5년 보존을 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여기 있는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교부하고 이걸 3년 동안 보존하라는 거예요. 이게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서 작성에 관련된 법 조문을 봤어요. 자, 그래서 거기에 책을 한번 넘겨볼게요. 자, 책을 한번 넘겨보면 양갈로 3번이 나와요. 박스 밑에 양갈로 3번. 확인 설명을 위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이. 자, 상태의 동그라미. 상태의 동그라미. 상태의 동그라미. 상태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못 물어봐요. 상태만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규정 취지에서 너무 길어서 둘, 넷, 5줄 마지막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제점이 있대. 그 문제점을 볼 필요 없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물로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대. 아무거나 못 물어요. 뭐만 물어요? 상태. 그래서 이 상태가 뭐라고 여러분들 옆에다가 적어주느냐면 이게 세 글자예요. 내벽환이라고 적어줘요.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내벽환이에요. 내벽환. 자, 동그라미 2번에 가니까 중개 의뢰인이 불응하는 경우 그랬어. 우리가 여기에 가면 요 불응시하고 여기에 적어놨어요. 불응시. 불응시. 이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나 임대 의뢰인에게 수도, 전기, 가스 등의 내 외부 시설의 상태, 벽면 및 도배의 상태, 일조 소음진 등에 관련된 환경 조건을 물었는데 매도나 임대 의뢰인이 여기에 응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자, 거기에 가보면 불응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이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2항 규정에 따른 중개 대상물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돼. 자, 우측에 갈게요. 새카만 네모 2번. 아까 법조문에 있는 걸 이번에 나누어 보는 거예요. 자, 거기에 가니까 확인 설명 의무 주체와 대상. 자,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소공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소공은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어요. 의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새카만 네모 3번에 와서 확인 설명의 방법. 확인 설명을 언제를 하느냐면 중개를 의뢰받았을 때. 즉 물건에 대해서 사러 왔을 때 이게 계약서를 쓰기 이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의뢰받았을 때는 확인 설명을 하는 거고 양갈로 2번에 갔을 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는 뭐를 하냐면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돼요. 자, 이따가 답은 다 여기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밑줄.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밑줄. 여러분들이 여기 서명 및 날인이 나오면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 떠올라야 돼요. 서명 및 날인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데 의뢰인은 모든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서류에 뭐를 하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는 서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 그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해야 돼요? 서명 및 날인. 이런 얘기예요. 하고 당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요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개업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해야 되고 소공개가 확인 설명에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 플러스 누구도 같이 해야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같이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에 156쪽 갑니다. 156쪽. 자, 156쪽. 그러면 새카만 네모 4번에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에요. 자, 요 내용이 지금 요거예요. 자, 지금 요걸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봅시다. 아까 정보를 공개할 내용은 뭐냐면 중도, 수도, 소공, 예공. 이게 광고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광고한 내용을 보고 살아왔으니까 광고한 내용과 동떨어지게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게 실제로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외운 분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외워보고 눈으로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확인 설명의 내용은 중, 도, 수, 도, 소, 공, 예. 또 누가 공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공이 아니고 뭐냐면 실세. 자, 그래서 여기 요 실세. 왜냐하면 정보를 공개한 내용을 보고 살아왔으니까 확인 설명의 내용은 정보 공개 내용과 비슷해서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자, 그럼 이게 뭔지 볼게요. 자, 여기에 가보면 1번 중개 대상무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 뭐예요? 중. 자,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요? 소. 자, 그리고 여기에 끝에 가보면 권리관계가 나와요. 자, 권리관계 네모. 이따가 또 써먹혀요. 권리관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거래 예정금액 할 때 예. 중개 보수 및 실비할 때 실의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할 때 공에다가 동그라미. 이게 중도, 수도, 소공 할 때 이 공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성관계, 배수, 시설물의 상태, 수. 6번에 벽면 및 도배할 때 벽. 아, 죄송해요. 도. 죄송해요. 도. 자, 그 다음에 7번과 8번을 하나로 묶어요. 7번과 8번을 하나로 묶어요. 7번과 8번을 하나로 묶어요. 자, 하나로 묶어서 요게 1조 소음 진동할 때 환경조건 네모. 환경조건 네모. 자,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할 때 입지조건 네모. 자, 그러면서 요 두 개를 묶었을 때 도로 할 때 도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9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를 할 때 여기에 있는 조 동그라미. 아, 왜 자꾸 틀려요? 세. 죄송해요. 이거 뭐 말이 한번 흩나기 시작하니까 자꾸 틀린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확인 설명 내용이 뭐냐면 중도, 수도, 소공, 예, 실세. 자,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요 중은 뭐냐면 중개 대상무로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자, 요 도는 뭐냐면 벽면 및 도배. 자, 요 수는 뭐냐면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오폐수 이런 것까지. 자, 요 도는 요거 잘 봐야 된다. 그죠? 여기 두 개로 나눠준다. 그죠? 하나는 도로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등 입지 조건. 하나는 1조 소음 진동에 관련되는 환경 조건. 자, 요 소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자, 요 공은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자, 얘는 거래 예정 금액. 자, 요거는 실비와 보수. 자, 요거는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와 세율.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보 공개 내용과 확인 설명의 내용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보 공개 내용을 보고 살아왔으니까 확인 설명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확인 설명한 내용을 여기 확인 설명한 내용을 법정 서식에 담는 게 요게 뭐냐면 확인 설명서 작성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확인 설명의 내용을 이따 확인 설명서 작성할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요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시간에 머리가 조금 아파져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안 아프려면
쉬는 시간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 정보 공개 내용 중도, 수도, 소공, 예공 요거는 뭐만 다르면 요 공시지가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요 뒤에 걸 알면 요 공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뭐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되느냐면 확인 설명의 내용이에요. 자, 뭐라고 한다고요? 중, 도, 수, 도, 소, 공, 예, 실, 세. 이거 안 외우면 둘째 시간에 진짜 집에 가고 싶어. 근데 이거 외우면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 쉴 건데 쉬는 시간에 원칙은 쉬는 거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안 외운 사람은 중도, 수도, 소공, 예, 실, 세. 원문을 알아야 돼. 원문.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그냥 어느 정도의 원문은 아셔야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